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뭐 한동훈 장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금 바빠요, 바빠. 김영진, 7인의 소속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김영진 의원은 전두환 시대의 호위무사 장세동이 떠오른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면 민주당에 이 선수와 한번 겨뤄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3명의 목소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을 때 변수 이런 것들 계산해서 그런 거 전략은 전혀 판단하고 없다. 있지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희도 바빠요. 잘못된 국정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어디 가서 인기가 있다. 무슨 뭐 사인을 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소신 얘기했던 조홍천 검사 내세워서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그분이 우리 그 어려운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그리고 취업 이런 것에 대한 과연 고민이 있을까? 글쎄요, 뭐 이런 좀 평가절하하는 듯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전두환 시대의 호위무사 장세동이나 동탁의 여포가 떠오른다. 김종민 의원은 아 그래? 그렇다면 검사 출신 민주당의 비명계 조홍천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한번 붙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성민 최고 이 3명의 의원들 가운데 혹시 동의가 되시거나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뭐 다 셋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대비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바쁘다. 바빠. 사실 저희도 저희만의 이제 총선 전략을 또 짜기도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데려올지 또는 안에서 계속해서 키워왔던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전진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불편한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일단 아직 국회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원내 지도부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도 맞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언론이나 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구력 있게 소비되고 있는 아젠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예산에 있어서 뭐를 복원시키고 뭐를 깎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쓰기도 굉장히 바쁘다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친명계로 일컬어지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 대단한 대선 주자인 양 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폭망의 길이 한동훈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단 TK 지역으로 도망가지는 마세요. 한 장관의 앞길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비꼬는 듯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 폭망의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종로에서 국회의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폭망이라고 하죠? 대선 주자인 양 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폭망의 길을 기다려라. 뭐 이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만요. 지금까지의 양이원영 의원의 화법이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최재형 의원은요 폭망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종로에서 국회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그다음 월성 1호기 그 시험 그 성적서 그거 위조된 거요. 그거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그 담당 그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다 지금 대전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아니 뭐 활동도 잘했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매우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망이란 단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최재형 의원이 뭔가 폭망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동훈의 앞길도 폭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국회의원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종로에서 국회의원 된다. 이 말이 지금 양이원영의 그 의원의 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요, 폭망까지 이를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한동훈 장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정치적 영향이 실제 출마할 때 또 출마 선언할 때 발휘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다가 정치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제성이나 관심도가 집중되는 건 분명하지만 예. 국민 여러분 일반의 어떤 상식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잘 알려진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할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방패가 아닌 창으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량 충분히 국회에서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일부 어떤 메시지나 발언에서는 사실상 정치인처럼 계속 발언을 해왔고 예, 예. 최근의 발언 특히 아까 얘기했던 뭐 이재명 대표의 법인 카드 문제에 관련해서요. 이 얘기는 전형적인 정치인 문법이고 여의도 문법입니다. 어우, 그러니까 예. 이미 여의도식 정치로 얘기를 하고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 아까 법인카드 문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죠. 아직 수사 중인 얘기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로서 단정을 하고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탄핵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 어떤 뭐 이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네. 최근에 와서 물론 이 정치 선언을 앞두고 더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지금 기대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아니 근데 좀 말씀이 너무 거칠고 거칠어요? 모욕적이에요.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대단한 대선 주자인 양 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폭망의 길을 기다려. 만약에 제가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이걸 패러디해서 네. 대단한 환경운동가인 양 하던 양이원영 의원 같은 타락의 길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지금 현재 현역 동료 의원에 대해서 예. 저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것들이 과연 저런 것이 올바른지. 근데요, 그걸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민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저런 식의 표현들을 쓰세요. 아이고. 아까 김영진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두환 호위무사 장세동. 장세동이나 동탁의 여포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까지 끄집어 들으면서 예. 저렇게 사람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 저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국회 어법, 문법,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법이었고 특히 예. 민주당이 잘 쓰고 있는 그런 어법인데 저런 어법들을 계속 쓰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총선에서 심판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이원영 의원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카이스트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은 내일 뉴스의 라이브 시간을 통해 추가로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암컷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암컷 발언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